자,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고재종의 성숙이라는 작품이야. 이 시 관리도 잠깐 알고 들어갈게. 이 시는요, 자유시이자 서정시에 속합니다. 선생님이 굳이 서정시, 자유시 얘기하는 이유는 자유시는 은율감이 있어도 형식적인 제약은 정형시보다는 좀 덜하지 않니?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자유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는 거야. 성격은 교훈적이고요. 그리고 상징적이다. 주제를 미리 알고 가면 시련과 고통을 통한 삶의 성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볼 때 얘들아, 그 시인들은 꼭 그 나무 그리고 어떤 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나무나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계절과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서 뭔가 아름답게 꽃이 핀다거나 아니면 묵묵히 그 계절을 그냥 가만히 움직일 수가 없잖아. 겪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자연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시인들이 많아.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떤 성숙이라는 이미지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인들이 선생님은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걸 관찰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제 한번 주변을 관찰을 해보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선생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내용 들어갈게요. 이 시의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화자도요,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하거든요. 그 대상은 바로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를 화자는 관찰을 하는데요. 어떻냐면, 되게 미루나무가 참 잘 자라나. 근데 그냥 잘 자라난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적절한 바람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바람이 좋을 때는요, 굉장히 미루나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그죠? 살살 불어주기도 하고. 자, 근데 반면에 이 바람이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돼? 마치 얼굴을 싸대기로 한 대 딱 때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힘들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화자는 이 바람의 이중성을 가지고 이 미루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행복할 때도 있어요. 바람 때문에.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결국엔 미루나무는요. 아주 멋있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이 겪는 삶의 양면성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 우리 인간도 행복과 고통을 통해 성숙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미르나무도 바람, 즉 바람이 행복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성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미르나무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성숙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냥 성숙되는 거 아니죠? 반드시 뭘 겪을 수 있어야 된다. 행복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고통도 우리가 겪어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이 시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미리 다 얘기를 스포로 해주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 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볼게요. 바람의 따뜻한 혀 살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자 따뜻한 혀예요. 바람이 혀가 있대. 무슨 표현법이죠? 그렇지. 의인법 사용이 된 거고요.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심상이죠? 족각적 심상이 사용이 된 거죠. 그것이 살짝 여기서 뭐죠? 얘들아 시적 허용이죠. 시에서만 허용하는 거죠. 우듬지라는 것은 나무의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꼭대기. 그래서 미르나무 꼭대기에 이 바람의 따뜻함이 닿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갱변의 미루나무, 그러니까 강변,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은 그 따뜻한 바람이 닿으면 마치 그 잎들이 짜갈짜갈 소리가 나듯 온통
보석 조각으로 반짝인다 라고 해요. 자, 짜갈짜갈. 이건 뭐죠, 얘들아?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어 사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 그래서 막 움직여.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보석 조각으로 반짝인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그 따뜻한 그 바람, 그리고 이파리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이것은 바로 나무가 겪는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자, 그리고 인생으로 본다면 인생의 어떤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바람에 싸늘한 손이 싱싱 싸대기를 후리자. 자, 이번에는요. 어떻대요? 따뜻한 혀가 아니라요. 싸늘한 손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됐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싸늘한 손이라는 것은요. 어떻죠?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싱싱. 역시 음성상징어 사용이 된 거야. 음성상징어. 그것이 나에게 싸대기를 때린대요. 어떻죠? 그렇지. 미르나무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강변의 미르나무 그 이파리들은 후두둑 후두둑 굵은 눈물방울을 맺힌대요. 어떻지? 네, 이별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온통 강물에 쏟아지니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나뭇잎, 그 이파리들이 어떻게 됐어? 아까처럼 살랑살랑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바람이 미로나무에게 주는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1년에서는 따뜻한 혀가 긍정적인 의미라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2년에서의 싸늘한 손은 미루나무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자, 1년을 생각을 해보면 따뜻한 바람이 행복을 줬죠. 하지만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2년에서 보면은 미루나무에게 바람이 세게 불어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의 역할은 뭐죠? 시상의 전환이죠. 이렇게 보면은, 미루나무가 너무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죠, 얘들아? 성숙을 겪겠지? 시상의 전환이에요.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차쯤이나 더 키우고, 몸도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그럼에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얘들아? 성숙이 되는 거죠. 커간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미루나무의 성숙을 볼 수 있다. 성숙을 미루나무의 외양을 통해, 외향이 아니라 외양입니다. 겉모습이니까요. 외양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단단해지고 센 바람이어도 잘 견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무심하다고 느끼는 거야. 미루나무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죠? 성숙이 된 거죠. 무심하다는 거 이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성숙이 됐기 때문이야. 그럴 때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애증의 이파리들 모두 떨구고, 애증의 이파리들도 모두 다 떨구고, 그러니까 기쁨의 슬픔의 이파리들도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들 줄도 안다. 고개까지 들 줄도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이 돼요? 네, 이미 바람이 불더라도 무심하게 나는 느낀대요, 미루나무는. 그만큼 성숙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설령 이파리들이 다 모두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단단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고독의 자리에 쓸 수 있대요. 고독의 자리라는 것은요, 즉 뭡니까? 내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독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미르나무의 내적 성숙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여유 있게 저쪽 하늘로 고개도 들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숙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했지? 이 시는 바로 추상적인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 즉 여기서 화자는 이 성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즉 고난과 행복을 모두 겪어내서 잘 이룬 미루나무를 통해 성숙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이렇게 미루나무를 통해 시각적,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는 이 바람의 양면성이 존재를 해요. 미루나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죠? 고난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다 화자는요 받아들이고요. 그로 통해 성숙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3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기억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기억 읽기 전에 여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시에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미지화가 되어 화자의 내면, 마음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을 한다. 자연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식 가운데 중에 하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바로 시각, 촉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이미지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현상은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현상의 이미지들은 시적 장면 속에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이 되거나 대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생각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한다. 자,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대요. 상반된 이미지는요. 자, 그럼 볼게요. 43번. 기억을 중심으로 상반된 시적 대상이 상반적인 이미지죠. 나다를 이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뭐니 얘들아? 나는 처석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성숙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요. 청유형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어요. 자, 청유형은 뭐뭐 하자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없지요. 다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사용해 시적. 수미상관 있습니까? 없어요. 나시에서는 수미상관처럼 보이는 게 반복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수미상관은 아니었어. 그치? 없습니다. 3번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하여 화자의 대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미루나무를 관조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다는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영탄법이나 감탄사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5번 나다는 모두 음성상징어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어딜까요, 얘들아? 가에서는요. 자, 여기 그쵸. 째깍째깍 요거 음성상징어 사용이 된 거죠.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거 음성상징어 사용이 된 거고요. 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짜갈짜갈 사용이 된 거죠. 음성상징어 사용이 된 것이고요. 시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4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는요. 처서에 가까운 이 깊은 밤이에요. 처서에 가까운 이 깊은 밤. B는 어딜까요? B는요.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여기는 성숙이고요. 여기는 처석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보자. 가장 적절한 곡 고르라고 한 거야. A, B 모두 화자가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시간입니다. 처서에서는 문제점이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B에서도요.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겪고 있는 성숙의 시간이야. 아니다. 2번 A와 B 모두 화자가 대상을 통해 한계가 아니죠. 얘들아. 한계성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3번 A는 화자의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리고 B는 멀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둘 다 아니죠.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B는 멀어진다? 그건 아니죠. 4번 A는 화자가 대상의 변화를 지각한다. 그렇죠.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람이라는 것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성숙을 만들어내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45번 볼게요. 가를 참고하여. 가는요, 아까 그 시에서 갖는 이미지적인 특징을 만든 그 텍스트로 한 거죠. 그리고 나다를 감상하느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45번 같은 문제 정말 중요하겠다. 그죠? 1번 나에서 가을이 이 땅에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는 자연현상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로 되는 거다. 황홀과 매정한 사이에 키 한두 쯤 더 키우고 몸은 세 돛이나 더 불린 미루나무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무의 생장. 그렇죠. 뭡니까 얘들아? 성숙을 나무로 투영한 것이죠. 3번 다에서 애증의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들 줄 알건다. 이것은 하강의 이미지 떨어지는 것과 하늘을 고개를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언급을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요 하강과 상승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내적 사유 그렇죠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미 화자는 성숙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담담히요. 그죠? 4번 나에서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운한 소리는 촉각과 청각 다에서 싸늘게 후리는 바람의 싸늘한 소는 시각과 촉각 그죠? 화자의 인식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자, 이것도 맞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심상을 통해 구체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5번에서 벌레 소리가 다하르고 말면 비로소 잠이 들겠다라고 말한 것과 이파리의 보석이 반짝이더니 라고 한 것은 정적인 의미에서 동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내적 변화, 내면의 변화를 얘기를 한 건데 정적, 조용한 이미지에서 동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한번 내용 정리해 보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